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노와이어 기술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 부분에 어려웠지만 그 이후 5G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그 속에서 2차전지 대장주인 LG화학이 6%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침부터 이미 이 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또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이 부분에 수혜를 보일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소하실 겁니다. 그죠? 저도 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접했는데, 자, 오늘, 요거는 그 아침 8시, 7시 40분에 제가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그죠? 앨런 머스크가 이 나노와이어 관련 부분을 좀 언급을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제 9월 22일 날 예정된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다양한 신기술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획기적이고 또 월등한 기술이 나와서 이 주행거리를 엄청나게 늘리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대한 우려, 이런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자리 잡아서 기간 조정에 좀 갈 수 있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죠? 그 예로 전고체 배터리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감을 일정 정도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었는데, 오히려 앨런 머스크가 나노와이어 관련 기술을 언급을 하면서 그거라면 나노와이어 기술이라면 물론 주목할 만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죠? 그것이 우리 기존의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에게 절대적인 대항마로서의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우리 배터리 3사와 소재 업체들에게는 더 나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노와이어 기술이란 먼저 이제 살펴봐야죠. 나노와이어 기술은 기본적으로 표면적을 넓히기에 좋은 기술. 그러니까 표면적을 넓히는 형태로 입자 형태, 판상 형태 등도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가장 유리한 형태가 와이어, 즉 머리카락 형태다. 이는 계속되는 반응에 소재들이 뭉치게 되어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노와이어 기술을 양극 소재나 음극 소재에 적용하게 되면 표면적을 늘려 획기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실리콘 음극재의 나노와이어 기술 적용 시 충방전 반복에도 손상이 일어나지 않아 이론 전하 축적 용량 달성이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에너지 덴시티가 기존보다 높아진다. 그죠? 50% 정도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양극재나 음극재에 나노 크기의 와이어를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충전 시간도 빨라지고, 그죠? 그리고 3, 4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앨런 머스크가 이 나노와이어 관련 기술을 언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우리 배터리 국내 3사와 소재 업체들에게 호재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나노와이어 기술이 배터리 적용의 핵심은 결국 대량 생산 가능 여부입니다.
그죠? 다만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술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앰프리어스 기준으로 볼 때 이미 2009년부터 대량 생산 가능 공정에 대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더 멀어질 것이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웠었던 전고체 배터리 그렇지 않아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 완성도나 또 그 단가 이런 면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상용화 시기가 빨라지면 좀 부담스럽긴 했죠. 그죠? 제가 배터리 업체들의 그 락인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기술 개발과 양산 그 속에서 또 안정성 검증 이런 부분까지를 합치면 한 6,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여하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 배터리 3사에게는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고 특히 마켓 시어를 확실하게 넓혀서 글로벌 마켓 1위를 점하고 있는 LG화학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뉴스인 거죠. 그죠? 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더 멀어진다면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 대세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기존 소재의 나노와이어 기술 적용만으로도 에너지 밀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계속되는 한 양극 소재의 기본 틀은 변하지 않고 음극 소재는 실리콘 적용 그리고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소재 기업은 호재 셀 모듈 기업의 경우 결국 테슬라의 내재화 EA 물량에 대해 나노와이어 기술을 적용한 셀, 모듈 납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된 부분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내재화를 한다 뭔다 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내재화도 그죠?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 쪽에 이 선두 흐름을 갖고 가고 있지만 그죠? 자동차 전문 기업도 아니었고 또 배터리를 자기네가 만든다. 또 그런 가운데에 파나소닉과 함께 파나소닉이 제공하는 배터리를 같이 하면서 내재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예로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 오랜 경험과 기술이 축적돼서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인데 그죠?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하튼 내재화하는 물량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나노와이어 기술을 적용한 셀이나 모듈을 납품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면 결국 국내 배터리 그죠? 마켓 셋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에겐 호재라는 겁니다.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 나노와이어 기술이라는 건 양극재나 음극재에 나노 크기 와이어를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주행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세를 장기화하는 요인이다. 그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 덜어졌다. 그래서 마켓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LG화학과 그리고 우리 소재업체들에겐 기회이다. 그죠? 유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올라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LG화학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설명드리면서 LG화학이 가장 좋다. 그죠? 그리고 68만원 이하에서는 매수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요 상승 부분에 있어서 상승한 이후
50%의 조정받은 상황 속에서 박스권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9월 22일 LG화학의 배터리 데이 이 부분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지수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정이다. 그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68만원과 65만원 사이에서 매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75만원 이상에서 비중을 좀 축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그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 나노와이어 관련 기술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조정을 짧게 만드는 요소가 됐다. 왜? 이 정도의 기술을 테슬라 데이에 발표하는 거라면, 그죠? LG화학이 더 치고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LG화학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을 1위를 하고 있는데, 그죠? 중국의 CATL이 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CATL이 시가총액 기준 80조 정도 되는데, 우리 LG화학이 53조, 27조 정도도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많다. 그런데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가 행여나 자체 신기술을 발표할까봐 그것에 대한 염려가 일정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이 나왔다. 기술을 언급했다. 앨런 머스크가. 그러면 노 프로블럼이죠. 그죠? 그러면 수정이다. 그죠?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죠?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갖고 간 조정을 받고 돌아가는 거니까 저 위를 보고 공격이죠. 그죠? 그러면서 추세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죠? 이런 추세를 다시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미 이런 추세 흐름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죠?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제 LG화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내 3사 배터리 업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죠. LG화학과 삼성 SDI, 그죠? 마켓시어가 우리 국내 3사로 보면 두 번째, SK이노베이션 세 번째, 마켓시어로 보면, 그죠? 그런 부분을 보니까 결국 항상 주도주 내에 1등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나노와이어 기술을 언급한 앨런 머스크에 의해서, 그죠? 이 LG화학과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또 혹시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나노와이어 기술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LG화학의 급등의 배경이 그러한 이유이다. 그죠? 그렇다고 또 내일 급등 갭상승에 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시초가 이후 눌림 자리에서 수급을 모으면서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더 갈 길이 먼 부분이었는데, 단기적인 조정을 빠르게 해소시켜주는 뉴스가 아침에 나왔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하면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세 장기화를 이끄는 나노 와이어 기술, 그죠? 나노 와이어 기술이 뭐냐, 이거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세의 시간을 더 갖는다면, 그죠? 기존 배터리 공급 업체들에게는 양호한 흐름을 미치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LG화학이 1등 기업이고, 소재 쪽 라인 부분, 그죠? 여러분들 소재 알잖아요. 그죠? 양극재, 음극재, 동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략을, 포인트를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죠? 오늘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